스루프 타임즈 2022년 9월 19일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및 국가의 이익 이전에 생존이 우선순위이다. 합리적이라 함은 생존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란드 잉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잉크가 무슨 회사 이름 같진 않고요. 그 외국 뉴스가 그 번역이 된 건데 한국산 FA50 공격기를 취급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번역이 됐습니다. 뭐 이미 많이들 알려 있는 겁니다만은 야후 뉴스에서 나왔길래 한 번 더 다시 스크랩을 좀 해서 우리나라가 2028년까지 36대의 항공기가 이제 추가 인도될 예정이다. 먼저 이제 12대가 이제 그 내년에 인도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아슈차크가 이제 폴란드 대통령인데, 국방상인가요? 그렇죠. 그 전차도 그 계약해가지고 2026까지 212대는 2026년까지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규모의 그 2대라고 돼 있는데 두 가지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K239 천무 다연장 미사일 발사대 인수 및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 제휴까지 포함한 공동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협의 중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방위 산업이 더 좀 수출을 많이 해서 국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바로 국익에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새롭게 이제 그 영국 수상이 된 그 리즈 트러스라는 영국 그 여성 수상이 여왕 장례식에 앞서 세계 정상을 초대했는데 화요일부터 총리는 뉴욕 유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포함해 일요일로 예정되었던 비공식 회담 대신 일련의 회담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뭐 특별히 이거하고 그 관계된 건 아닙니다만은 영국에 도착한 그 윤 대통령이 그 환영객들한테 이렇게 그 말하자면 영접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영국 그 수상이 그 초청을 해서 그 1년에 회담을 갖는다는 거에 한국이 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빈칸이 있어서 그냥 사진을 여기다 가져왔을 뿐인데 그래도 이렇게 해보면은 뭔가 좀 생각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거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뭐 출처를 일일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야후 뉴스에서 다 따온 거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어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초대된 사람과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쭉 그 사진들이 있는데 모든 그 이 참석하시는 각국의 어떤 그 이 조문사절을 다 그 나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런 그 사진을 가져왔냐는 의도가 있습니다. 일본 천황이 세 번째로 띕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순서들은 무작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분이고, 뭐 캐나다 총리도 한 중간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에서 오시는 분들은 또 더 밑으로 있고, 중동에서도 또 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유명한 그 터키, 터키라고 요즘 얘기하면 튀르키예. 이 터키라는 말이 칠면조 하고 그 스펠링이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우 기분 나빠가지고 터키라는 칠면조는 꼭 그 추수감사절에 그 죽을 줄 모르고 계속 주인이 먹이를 주다가 추수감사절 전날 죽는 운명이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 터키의 그 국명을 튀르키예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냥 투르크라 그러든지 투르크.
원래 그 투르크 민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국도 투르크족이 이 조상 뿌리에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윤 대통령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제일 밑줄에. 이 정도다. 이 정도다. 그 정도 알면 되지. 근데 국내 일부 언론 기자 중에서 또 특히 어느 그 언론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꼭 이런 그 제목의 기사를 내는 이 취재 기자를 보면 꼭 여성 기자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좀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 모든 각국의 이 조문 사절들이 다 그 홀대 아닌가, 다 그냥 다 예우를 다 받고 윤 대통령만 그 홀대를 받은 거냐? 그 교통이 혼잡해가지고 좀 취소했다 이런 식의 이제 또 설명이 있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은 바꾸는 거지. 거기에 뭐 이 영국이 한국을 홀대했다 이건 무슨 저희가 있는 건지. 뭐 그렇게 참배를 시간상으로 안 맞아가지고 장례식에 바로 참석했다 그런 얘기인데 국내 언론에서 이따위 수준으로 내는 이 한국 언론의 수준을 보고서는 솔직히 왕짜증이 좀 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푸틴은 안 가기로 한 거고 초대는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왜 가니 거기에 이랬다는 거고 중국도 초청을 받았는데 이제 아무 얘기 없다가 뉴스에도 중국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중국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딴 뉴스에서 찾으면은 영국 의회가 중국 대표당 여왕 빈소 참배. 중국 애들은 참배를 하려고 그래도 영국에서 금지시켰는데 윤 대통령은 참배하겠다는데 교통이 막혀가지고 그건 경우가 틀린 거죠. 그래서 중국은 19일 날 거행되는 이 서거 여왕의 장례식에는 초청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지고 좀 비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객관적으로. 제게는 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싸가지 없는 기자들도 있는 것 같고, 솔직히. 그리고 또 국내 뉴스에 보면은 한반도 유사시에도 1자위대 진입 없다. 오늘따라 이제 제가 출처를 일일이 옮기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건 양해해 주시지만 다 언론 뉴스에 나온 것을 가져온 겁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서 역할론 우려, 국방부 주권 문제 승인 없이 불가, 한미 연합사령관 판단 변수 가능성. 이게 뭔 말인지 난 모르겠는데 주권 문제와 관계없이 일본군은 유엔군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유엔군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이 한반도에서는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게 중요한 거지. 무슨 주권 문제를 나발거리고 제가 좀 오늘 속어들을 좀 막 쓰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거론이 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관계 중에서 아까 조문사절 뭐 이런 거에도 세 번째 일본 천황의 얼굴에 나왔잖아요. 그 정도로 국격이 차이가 있는 거다 하는 걸 냉정하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요. 제목만 따온 건데 한미 북의 어떤 핵공개에도 압도적 대응한다. 김승경 합참의장 북 핵사용 시도 시 정권 생존 불가. 뭐 이런 뉴스들이 국내에 있는데 뭐 지난 얘기지만은 지난 16일 날 미 국무장관하고 조현동 외교 1차관이 워싱턴에서 확장 억제에 대한 회의들을 한 이후로 국내에는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무슨 뭐 이렇게 센 국내 뉴스 보도가 나오냐 그러면은 이런 뉴스를 제가 국내 뉴스에서 못 봤거든요. 이건 외국 뉴스에서 봐서 이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독자적으로 이런 회담이 없었는데도 이런 거를 한다?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미리 국방부에서도 발표했지만은 미국 항공모함이 오래간만에 부산항에 입항을
하는 것으로 또 이게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나루히토 마사코 황후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국장에 참석하다 하는 얘기로 또 큰 뉴스로 외국 야후 뉴스에 떴는데 좀 뭐 이렇게 참석하는 내용이고 그 뒤에 그 보좌관인지 이 말하자면 보좌관이지만 사실은 이 보디가드 같죠. 예, 키도 크고 그다음에 뭐 상당히 뭐 무술인 같은 그런 기분도 드는 친구인데 여기 구렛나루도 있고 무슨 뭐 영화에 나오는 진짜 보디가드 같이 생겼는데 왜 이 뉴스를 가져왔냐 그러면은 이 따르고 글로는 정리를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그 2조 500년 동안의 그 사대주의에 의해 가지고 이 왕족 제도가 쭉 그 이씨 왕조죠 유지되다가 일본의 그 침략에 의해서 식민지가 됐는데 이거를 전 정권에서는 이제 강점기라는 표현을 하는데 강제로 점거했다. 우리는 강제로 예를 들어서 점거를 당한 거지. 뭐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독립의지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서방 애들이 식민지 시대에 그렇게 그 식민지 땅 따먹는 게 이제 그 유행이었을 때 일본이 먼저 선진국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들이 한반도를 발판으로 해서 만주와 중국까지 이 말하자면 식민지를 확대해가는. 근데 그 패전 후에도 패전 조건이 자기네 나라의 그 천황제도는 살려뒀고 우리 국민의 그 정신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본은 그 패전의 그 서명을 하면서도 그 일본 천황은 살아남은 거죠. 만약 아니었다면 죽였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살아남는 바람에 일본 국민들은 일본 천황이 살았으니까 우리 그 저기 2차 대전의 범죄도 우리는 뭐 천황의 뜻에 따라서 한 거니까 우리도 용서받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 일본 국민들의 정서가 그러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한국은 그 해방 후에 이제 그 일본에 의해서 이제 그 귀족 자기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이제 친일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귀족 자기를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거 추적하는 그런 거는 없고 뭐 그게 또 저는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 왕족과 이 양반제도는 해방과 동시에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만약에 그 조선에 있었던 왕족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다면은 대통령이 가는 것보다는 저쪽이 영국 왕실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상징적인 것이니까 우리나라도 그 왕족이 참여하면은 그만이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기 그 기시다 총리는 지금 아베 국장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한국 통일교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뭐 편집할 능력도 없고 이제 중간에 그 뭐 이렇게 좀 끊김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좀 버벅이 됐는데 거의 결론적인 얘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 이거죠. 윤 대통령이 여왕 이 국장에 참여한 다음에 이제 뉴욕으로 가서 어차피 또 유엔 총회 열리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움직인 건데 기시다 총리는 이제 바로 미국 뉴욕으로 날아가겠죠. 근데 좀 윤 대통령은 좀 바쁘게 다녀야 될 상황인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왕족 제도를 만약에 유지할 생각도 없었겠죠. 뭐 해방된 우리 국민들이 현재 남한의 국민들이 북한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많이들 지금 얘기하는 게 그렇죠. 저게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공산주의를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러지 지들이 공산주의라고 그러는 얘기는 안 해요. 네. 그렇게 되는데 이 3대째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씨 왕조가 김씨 왕조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제 북한이 초청을 받았다 그러면 김정은이는 이제 김씨 왕족으로 가는 거죠. 지들이 그래서 백두산 혈통 이러면서 그렇게 우상화 작업을 우리 쪽에서는 이제 우상화 작업인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국가 지배를 위해서 김정은이가 잘나서 그런다기보다도 상징적인 어떤 거의 왕 수준의 어떤 권위를 함으로써 북한 이 인민들을 국민들을 지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런 정치 체계가 계속 가져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 좀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역사 기록으로 남기면서 모든 것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생존에 관련된 거, 생존에 유익한 것이냐 라면은 합리적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